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수가 올라주려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단에서 강세가 나와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지수장보다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양자암호처럼 성장성 있는 섹터를 위주로 내년도에는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함께 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에 이어질 공개방송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짚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힘써주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단의 강세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21% 올라주고 있습니다. 2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가 GM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는 2025년 1분기까지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제조 장비를 구매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캐즘 상황에 빠졌던 전기차 업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또 유럽연합과 영국 쪽에서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승폭이 일부 저지되는 움직임까지 함께 포착됩니다. 전문가님, 삼성 SDI는 개별 호재를 타고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전기차,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좀 호재로 작용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걸까요? 우선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쪽 기업들이 제법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탈피를 해본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바닥권이구나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기업을 좀 보게 되면 앨범알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22년도에 좀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일단 하락세대를 벗겨낸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앨범알도 감산을 해죠. 중국 쪽도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원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뭐 나라에서도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쪽도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업들에 있어서도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밀렸던 시기가 이 미국의 대선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에 있어서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추측성 보도, 이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셀뿐만 아니라 양극재나 소재단이라든가 장비단,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확정돼 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죠. 다만 이제 추측성 보도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IRA 부분들에 있어서 뭐 폐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아직 공식적인 얘기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좀 소식이 나왔던 게 있었죠. 장비 발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LG 쪽하고 SK 쪽 같은 경우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정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가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재료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업황은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게 된다라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좀 보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좀 더 매수를 해볼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수주 잔고가 크게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 단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25년도 한 해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 주가는 이 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들 내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SDI 뭐 잘 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같이 언급되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신 분 있거든요. 39만 원에 매수하시고 25%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신데요. 이 최근에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질 않아서 참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바닥 확인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39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뭐 충분히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여력이 좀 되신다면 뭐 5에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게 LG엔솔이 정말 이게 좋은 얘기들만 한번 엮어서 보게 되면 LG엔솔이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아요. 테슬라랑도 엮여 있죠.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박스권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은 LG엔솔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34만 원? 뭐 그 이하권역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대가 3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 초반대의 박스권이니까, 그러면 요 하단 자리대에 왔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LG엔솔 못 가도 50만 원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더 사자. 그리고 나 2차 전지 징그러워. 그렇다면 살 종목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방송 말미에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그쪽에 오시면 내년도에 좀 제법 수익 날 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테슬라와도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9만 원 선이 그리 높은 매수가는 아니니만큼 더 가져가시면서 보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삼현입니다. 로봇 관련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이죠. 이 삼현 오늘 로봇 섹터 전반적인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간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 넘는 상승폭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있는 이 로봇 섹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2025년 CES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삼현이 급등세를 통해서 장기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 자사주를 대규모로 획득을 하고 또 여기에 해외 로봇 기업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전문가님, 삼현이 이제 거래량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 거기에 상승세 함께 더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진입하는 관점도 괜찮게 보실까요? 일단 상장을 했던 게 이 올해 3월 달에 좀 상장을 했죠. 로봇주들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성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로봇 쪽 섹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내년도 CES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방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 쪽에 있어서의 활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로봇 자율주행 차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로봇은 성장 섹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면이라는 기업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강해요. 최근에 올해 상장한 그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과거에 로봇주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로보티즈라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 많을 거예요. 반등이 좀 시작이 됐어요.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연말 연초는 테마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하셨다면 3만 원대 중반 이 자리대가 단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 단가라면 지금 매수는 조금 어려워요. 좀 떠 있으니까. 그럼 조정을 좀 받는 시기 만약에 뭐 시장에 변동성이 생겨서 2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대부터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SBB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SBB테크 같은 경우도 주가에 움직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8월 달에 형성된 한번 고점이 나왔던 자리대 있죠. 이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던 물량을 매도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보다 낮아졌다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번에 공략 주셨던 바이넥스 오늘 10% 넘게 뛰었거든요. 엄청 큰 폭의 상승이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바이넥스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좀 준비돼 있을까요? 사실 이게 빠졌으면 좋은데 오늘 올라가가지고 네. 바이넥스를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내년도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때 했던 PPT 내용을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죠. 케미칼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까지 케미칼 의학 쪽하고 바이오 이쪽 하고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회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내년도에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IR 자료거든요. 요 지금 보면 A2사, P사, 중국 H사, 미국 T사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다 까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천당제약,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항의가 좀 있었는지 G사, T사, 뭐 B사, C사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웬만한 이 국내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생물보안법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덤이에요, 덤. 요게 이제 유럽 쪽에 인증을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미국의 FDA 심사가 좀 남아 있어요. 요것도 아마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큰 기업이 함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내년도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죠. 24년도에 145억의 영업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바로 턴어라운드가 죠. 192억으로 최대 이익입니다. 이런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뭐 전화 통화나 뭐 이런 회사에 좀 통화를 해봤었는데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25년도 괜찮을 것 같냐?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유럽 쪽 인증 통과했죠. 미국 쪽도 대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커스예요. 다만 오늘 좀 주가가 밀려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오후에 방송을 할 때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오후장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